안녕하세요. 축산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축산TV의 혜용 PD입니다. 네, 축산 박사 박준국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좀 소를 보정하는 법에 대해서 집중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저번 시간까지는 이 스탄촌이 있는 농가들, 그러니까 소를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잡아놓을 수 있는 스탄촌 시설이 되어 있는 네. 그 농가 위주로 해서 보정하는 법을 봤어요. 하지만 아직 스탄촌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농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이용을 해서 보정을 하잖아요. 네, 최근에는 축사를 이제 스탄촌이 있는 그런 축사 형태로 짓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시설이 안 돼 있는 그런 또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낙농 농가보다도 훨씬 더 이게 이런 보정 시설이 안 돼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동영상을 보실 거냐면 스탄촌 시설이 없는 농가에서 이 우사 내에 칸막이를 이용해서 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보정을 하는 동영상을 보실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최요환 컨설턴트 분께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같이 보시죠. 자, 우선 여기서 소를 문짝으로 조일 때는 여기 소 2마리나 1마리 반 정도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을 좀 두고 보정을 실시해 줍니다. 지금 저기 이제 소가 한 마리에서 반 마리 정도 들어가는 정도 남기고서는 칸막이죠. 칸막이를 조금 띄워서 묶어주는 거죠. 육성우나 송아지 같은 경우는 한 4-5마리가 한 칸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게 한 비육 전기나 이제 비육 후기 들어가는 이제 살찐 것들은 대체는 2마리에서 3마리 정도 이렇게 문으로 해가지고 보정을 해요. 저렇게 몰아넣고 이게 저게 저 칸막이가 다 분리가 되나 봐요, 그죠? 네, 큰 칸이 하나 있고 네, 이제 그 바람개비처럼 4개가 붙어 있는 거죠. 네. 4개가 붙어서 움직일 다 수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회전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그 소를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소를 몰 때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서 보니까 이 어깨 부분 있잖아요. 네. 소의 어깨 부분 앞쪽에서 사람이 이렇게 다가가면은 그렇죠. 뒤로 후퇴하게 되고 네. 요 어깨선 뒤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간다고. 맞습니다. 소의 습성. 소는 이제 계속 양방향으로 움직이긴 하는데요. 네. 몰 때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한쪽 방향으로 네. 이렇게 움직이게끔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를 몰 때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시계 방향이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무리가 네. 한 마리씩 옮기는 게 아니라 무리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아요. 바닥에 사실 이렇게 지금 분변 상태가 조금 좋지는 못해요. 그래도 약간의 수분이 있을 경우에는 네. 소를 몰다가 미끄러집니다. 소가 미끄러지게 되면 네. 소가 이제 주저앉게 되고 주저앉는 과정에서 발목이 꺾이는 현상이 있어요. 저도 한번 몰다가 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럼 바로 긴급 도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가 크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면 바로 부러지고 네. 부러진 상태에서 또 디딘 경우에는 아예 발목이 나가버립니다. 아예 가죽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예. 긴급 도태가 나가는데 예. 그런 바닥 상태에 따라서도 이제 소를 몰 때도 네.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이 보니까는 소가 이 사람이 다가갔을 때 거칠게 다가가거나 빠르게 다가가면 그 소들도 마찬가지로 거칠게 사람한테 그럼요. 대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를 다룰 때는 항상 천천히 네. 그리고 소한테 사람이 다가간다는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천천히 다가가요.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방금까지 본 동영상은 이제 그 2명의 컨설턴트가 스탄촌이 없는 우사에서 소를 몰아서 보정을 하는 방법이었고요.
동영상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는 최혜원 컨설턴트 혼자서 소를 아까처럼 묶어 놓는 동영상인데 요것도 같이 한번 시청을 해 보시죠. 저렇게 발을 사전에 두 개를 발을 준비하고요. 이렇게 2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 분변 상태는 아까 놓은 거랑 비교해서 어떤가요? 여기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말라 있다는 것 자체는 미끄러짐이 덜하고요. 네. 특히 말라 있다고 해도 비가 오거나 여름철 같은 경우 경보가 있고 습하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소를 몰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진 거 같은 경우에는 네. 바닥에 이제 볏짚이나 톱밥을 좀 뿌려줘서 네. 최대한 수분을 조금 이렇게 제거하는 게 좋은 그 볏짚은 또 뿌리면 별로 안 좋다면서요, 그죠? 볏짚은 뭐 수분 흡수는 되겠지만 나중에 이 분뇨로 예, 그렇죠. 퇴비화를 예, 할 예, 때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요. 예,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네. 거기 공간에 이제 미끄러지는 부분에 예. 좀 더 이렇게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벌써 다 저쪽은 다 묶었고 네. 저건 조금 빠르게 돌렸습니다. 지금 저 발을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를 네. 저쪽 기둥에다가 매달았죠. 요거는 이쪽 동영상은 아까 동영상이랑 다르게 이제 소를 한꺼번에 다 모았어요, 이렇게. 소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육성우들 조금 체중이 덜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문으로 해서 고정을 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 무게가 이제 나가는 경우 예. 이제 한 20개월령 이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뭐 한 600kg, 550kg 이상 나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네. 저렇게 많은 도수를 할 수는 없고요. 많이 해봤자 한 2마리에서 3마리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지금 두 동영상 자체가 이 육성우들이죠. 육성우들. 네. 거세나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 갖고서는 보정을 한 건데 큰 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저렇게 보정을 하죠? 큰 소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하는 경우는 스탄촌이 없을 때 이제 체어를 하는 경우에 시험 축들을 하는 경우에도 있고요. 또는 뭐 번식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 진단이나 초음파 육질 감정을 진단.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런 농가들은 지금 네. 스탄촌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가들이잖아요. 네. 네, 스탄촌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이 소가 먹이를 먹으러 왔을 때 이렇게 목을 잠궈서 뭐 다른 데 움직이지 못하게 네. 하는데 이 스탄촌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한 칸에 많게는 뭐 6마리, 적게는 4마리까지 이렇게 그룹을 형성을 하는데요. 스탄촌을 함으로써 좋은 거는 사료 구배량을 개체별로 예, 일정하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능동적으로 유도를 해주는 게 예. 스탄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스탄촌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등치가 같은 계열령이라고 하더라도 네. 유전 능력이 높거나 사료를 어렸을 때 사료를 더 많이 먹은 개체들, 등치가 더 큰 개체들은 서열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개체는 더 많이 먹겠죠. 도식을 한다. 도식. 옆에 쏘의 사료를 뺏어 먹는 현실.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들이받고 네. 더 뭐 뺏어 먹고. 그래서 흔히 저희가 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스탄촌이 있는 그 팬이랑 없는 팬이랑의 어떤 체중을 보면 네. 물론 이제 또 제각을 또 언제 했느냐, 제각을 한 개체들이 있느냐 없느냐도 물론 좌우하겠지만 체중 차이가 많이 나요. 체중 차이가 심지어는 같은 계열령이라도 한 100kg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고급육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죠. 스탄촌이 있느냐 그렇기 없느냐에 때문에 좀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분리를 그게 맞게. 해주는 거고 예. 스탄촌이 사료를 먹을 때 각자 주는 급여하는 양만큼 네. 먹게끔 유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1차적으로 하고요. 2차적으로는 아까 뭐 고정하기 수의 보정할 때 수의 진료나 예. 번식 진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체열이나 이런 쪽으로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스탄촌의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스탄촌이 이제 고급육에 영향을 주겠죠. 왜냐? 많이 먹는 것들은 더 많이 먹게 되고 적게 먹는 것들은 더 적게 먹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어떤 육질, 육량에 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만큼 많이 자랄 수 있는 소들도 그렇죠. 네. 적게 먹게 되니까. 네. 많이 그게- 먹는 것도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럼 이게 네.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름이 차기 때문에 네. 등급에 영향을 주죠. 그
무리를 짓고 네. 사는 습성이 있고 무리가 있으면 또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두머리가 있고 서열을 정하다 보니까 이게 뭐 물론 등치도 영향이 있겠지만 네. 힘이 제일 센 놈, 대장이 된 놈이 네. 대장이 된 개체가 예. 가장 우두머리. 가장 우두머리니까 얘가 제일 먼저 먹을 수가 있고 네. 뭐 다른 소들은 얘가 먹으려고 그러면은 네. 힘을 못 쓰고 빠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된 송아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기 때문에 조금 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합이 덜한 경우. 그런 경우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각을 안 해줘도 서열에서 싸움이 그렇게 덜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개체별로 이제 온순해서 그런 경합이 없다고 얘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송아지 때나 뭐 육성기 때 그때부터 들여온 소 같은 경우는 소들끼리 많이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스탄치온을 함으로써 사료급여를 할 때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주는 그런 영향을 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 구독 그 벨 모양이 있는데 종 모양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희 컨텐츠를 지속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